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자, 오늘은 IoT, 사물 인터넷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능형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점 연결의 시대, 이미 연결의 시대를 이제 넘어서 지능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하나의 사물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것이고 이러한 연결된 이런 사물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능화가 될 것이고요. 또 자동화가 될 것이며 이러한 IoT를 기반으로 발생한 대량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산업을 혁신하고 또는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그러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oT가 현재 어떻게 지금 진화하고 앞으로 이 지능형 IoT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위원님인 이종구님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또 핵심만 알면 됩니다. 최근에 이 맥킨지 앤 컴퍼니라는 컨설팅 그룹에서요, 향후 10년간 미래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차세대 프로세스 자동화, 그리고 가상화 이런 부분이 있고, 연결의 미래, 분산 인프라, 차세대 컴퓨팅, 인공지능의 응용 활용,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미래, 트러스트 아키텍처, 바이오 혁명, 차세대 재료, 청정 기술,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은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 지능형 IoT에 관련된 기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은 바로 이 차세대 프로세스의 자동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의 미래, 그리고 분산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 이러한 부분이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요,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진흥화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초연결, 그리고 초지능, 초융합이라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화 사물 인터넷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이 대량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이러한 사물에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 사물들을 결국에는 지능화를 시킨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능화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이 IoT라는 것이요, 이 인프라와 또 인공지능을 결국은 융합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IoT에서 막대한 양의 이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이 엣지나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클라우드가 이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부르는데, 이 서버가 원격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들은 이렇게 전부 먼 거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전부 전송이 되고, 다시 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데이터 처리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각 디바이스, 이 사물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클라우드 개념인데, 엣지라는 어떤 컴퓨팅 기술도 이제 이 클라우드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엣지,
그러니까 가장자리죠. 이 엣지인 곳에다가 별도의 서버를 또 구축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응답 시간이 느려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그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 막대한 양의 방대한 이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이 데이터들을 결국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엣지나 클라우딩 컴퓨팅의 이 기계 학습, 머신러닝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능화 사물 인터넷 기술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의 기술이 있겠고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통신 기술이 있는 거죠. 뭐 2G, 3G, 4G, 5G가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인 어떤 통신 기술, 그리고 무선 인터넷 기술, 이런 기술, 모바일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이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영역이 되고 인공지능 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AI 관련된 기술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딥러닝, 최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AI 기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M2M,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포그 컴퓨팅, 엣지, 지능화 센서 디바이스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제 이거를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불리고 이 인공지능 기술이 서로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사물 인터넷이라는 디바이스로 다시 전송돼서 결국은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AI가 사물 인터넷이 발생되는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그러한 기능, 이런 인식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은 이러한 AI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서로 협업하고 상호작용해서 지능화된 사물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사물 인터넷의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겠다. 세상의 모든 디바이스, 모든 사물들은 서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연결은 결국 AI를 통해서 지능화가 될 것이고 이러한 지능화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이 단계를 구분하는데 결국 단일 장치, 스탠드얼론이라는 단일 장치의 지능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호 연결되는 지능, 그리고 최근 능동지능까지 이렇게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바로 이 첫 번째 단일 장치의 지능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독립적인 이 장치에 사용자가 바로 이제 명령을 내리고 이 장치가 인식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핸드폰에 뭐 이런 시리와 같은 이런 음성 서비스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일 장치 지능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겠고요. 이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 바로 이제 이러한 상호 연결된 지능화된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클라우드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상호 연결을 시키는 거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단말기들을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거나 또는 받고 해서 이 단말기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게끔 진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진흥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현장 경험, 결국 지능화와 딥러닝 기술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능동지능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 사물들이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거를 학습한 이후에
자동으로 학습하고 자기가 스스로 적응을 하고 자동적으로 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말 지능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가게 되면 인간은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없이 이제 능동적으로 사물이 스스로 알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인지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응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영화에서 보는 어떤 장치들의 어떤 그 미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크게 이제 AI 이제 이 사물 지능 지능형 사물 인터넷에는 가치 사실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크게 이제 4가지의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센서 단계, 센서 레이어, 전송 레이어, 플랫폼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센서 계층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그래서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치에 대한 센서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계층. 전송 계층에서는 결국 통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하드웨어 연결, 그다음에 연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레이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5G라든지 무선 인터넷 기술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단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레이어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이라든지 시스코 같은 거는 전송 레이어였는데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IBM 같은 이런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게 주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한 것들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머신러닝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층 이 부분은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데이터를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돈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앱과 같은 휴대폰의 앱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거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플레이어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되겠고요. 결국은 이 지능형 사물 인터넷은 AI 칩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AI 솔루션 제공 업체, 그다음에 이 플랫폼 업체, 이 3개의 이러한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이런 기술을 전부 합쳐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지능형 사물 인터넷의 이런 가치 사슬 이거를 갖다 쪼개 보면은 하드웨어 스마트 단말기, 그러니까 하드웨어 물리적인 단말 부분이 약 25%, 통신 서비스가 10%, 플랫폼이 10%, 그리고 이제 소프트 개발, SI라고 해서 시스템 통합, 이러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5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영역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능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 국가별로 이제 이런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별로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고 있죠. 한국은 디지털 뉴딜이라는 개념으로 국민 체감, 성과를 국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결국 이 진화된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들은 자율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인프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반 인프라와 융복합 기술로 이제 발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결국 디바이스가 스스로 연결되고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의 기술들은 결국 연결형에서 지능형, 자율형으로 발전할 것이고요. 연결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플랫폼과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바로 이러한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능화시키는 단계는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딩, 그리고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동통신 기술, 시설 관제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이제 지능화를 시키는 단계고, 현재는 바로 이 지능형 단계,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능화를 시키는 초창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미래는 결국 이 자율형 단계, 그래서 자율형 플랫폼, 그 다음에 디지털 지능 트윈, 자율형 디바이스, 자율 네트워크. 그래서 이러한 최종적으로는 이 자율 디바이스 단계로 가야 그리고 지능화 사물 인터넷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 방향들은 이 자율형 사물 기술과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율형 사물 플랫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고 협업하는 기술들, 그리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디바이스 간에 서로 자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리고 자율 판단, 대응하는 거. 이번에 화재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이런 현장의 지능 어떤 사물들이 연결이 돼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면 인간의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도시의 신호등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사고도 줄여주겠죠. 그리고 에너지도 절감시킬 수 있겠고요. 또 공장은 스스로 어떤 기기나 장비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스스로 고장을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율 드론, 로봇들이 협업을 한다면 어떤 사고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로 인간 사회에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플랫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들을 최근에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제 시스템, 스마트 센싱,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기술, 그 다음에 위험 방지하기 위한 이런 내비게이션, 바다, 해양 쪽의 내비게이션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맥락을 인간의 상황을 인지해서 맥락을 파악하고 감정을 인지하는, 즉 상호 인터랙션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IoT 산업의 어떤 표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이 표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화 작업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전기기 같은 것들이 이런 플랫폼으로 서로 연결되면 이런 것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엣지 기반, 이러한 기반의 처리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경망 기술, 이런 AI 칩을 전용 AI 칩을 이용해서 한다면 좀 더 빠른 그리고 원활한 그러한 기술적 장애를 극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엣지 컴퓨팅, 온 디바이스 AI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엣지 컴퓨팅을 보면 바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각 디바이스들을 원격지에서 다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중앙으로 수집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수집했을 경우에는 이 중앙에 있는 서버가 굉장히 느려지고 처리가 늦어지면 이 장치들이 전부 응답을 늦게 받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 시간이 지연돼서 사용자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엣지를 두고 이 엣지에다가 별도의 서버와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서 처리하지 않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해서 바로 응답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포그 인터넷이라고 해서
포그 컴퓨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컬 영역 네트워크 랜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엣지는 단말 기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고, 포그 컴퓨팅은 이런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는 이 랜이라는 전체 영역에서 처리를 한다. 그런 이제 구조적 차이,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런 분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클라우드 서버 기능이 엣지 서버로 이동하고, 결국 탈집중화 형태로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중앙 집중 시기의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많이 처리됩니다. 그래서 분산 지능 기술로는 이제 이러한 DPS, MS, SI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매시브 거대 사물 인터넷 기술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많은 사물들이 결국은 연결이 되면은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 생활 속의 모든 단말기기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공유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 통해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정말 거대한 데이터가 발생되고, 이런 거대한 데이터들을 결국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사물 인터넷이란 개념으로 이런 용어가 나온 것이고요. 결국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 5G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초거대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플랫폼들이 결국 중요해지고, 사물인 이 스마트폰 이외에 수많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결국 이동통신망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대규모 이런 IoT 기술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제조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스마트 기기 간의 연결 또는 이 상호 운영성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의 어떤 기술과 어떤 장치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결국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 상호 운영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표준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메터 표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고요. 메터 표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디바이스는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처리를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하겠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좀 어려운 건데, 이 네트워크에는 이러한 그 계층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계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IP, 우리가 말하는 IP 기술, 이러한 통신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TCP, UDP와 같은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층의 어떤 기술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계층의 기술이 바로 이쪽인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IP 디바이스 주소들이 바로 주소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 통신 사업자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표준화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결론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이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은 핵심 기반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이 진흥화 단계로 가야 되기 위해서 AI와 결합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과 같은 이런 미래의 핵심적인 어떤 성장 동력의 한 부분에 이런 기술, 이 진흥화된 IoT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세상에 온다면 인간은 행복할까요?
사람은 편리해지겠지만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면 편리해지겠지만 인간은 할 일이 없어지겠죠. 이게 바로 기술의 어떤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